여러분, 혹시 해외 주식 투자하고 계신가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미국 주식으로 수익 좀 보셨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여러분의 그 돈을 노리고 있거든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드릴게요. 그러니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 돌아오세요. 이게 지금 정부가 내놓은 비과세 유턴 정책입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죠? 세금 안 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친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로 무릎 꿇었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온 국민이 금반지를 내놓았던 그 금모으기 운동 말입니다. 나라를 살리자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외환 보유고를 늘려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작전이었죠. 그리고 지금 2015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금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해외 투자금이 타겟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정부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여러분의 돈을 국내로 끌어들이려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정책에 응하면 여러분은 정말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손해를 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환율 전쟁의 역사부터 K-밸류업의 숨겨진 의도까지, 그리고 비과세 혜택보다 더 무서운 환차손의 실체까지. 이 영상 하나면 정부의 속셈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정부가 발표한 비과세 유턴 정책의 내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 정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현행법상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정책을 활용하면 그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에 투자해서 1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래라면 2,2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정책을 이용하면 세금 제로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반드시 국내 주식 매수에 사용해야 하고 최소 3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한 국내 주식 금액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복잡한 규정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좋은 혜택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까지 여러분의 돈을 국내로 끌어들이려는 걸까요? 그냥 착해서 국민 재산 불리기를 도와주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 정책에는 반드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알려면 먼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들던 환율이 한때 1,480원까지 치솟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국가 신용 등급 하락과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달러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늘려서 원화를 방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내로 달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한국인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무려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지금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100조 원이 바로 타겟인 겁니다. 이 돈을 국내로 끌어들이면 환율도 안정되고 국내 증시도 살아날 수 있어. 이게 바로 비과세 유턴 정책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정부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경제 방어를 위해 이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도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정부는 위기 때마다 국민의 자산을 활용해 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이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모인 금의 양이 무려 227톤, 시가로 17억 달러에 달했죠. 이 돈으로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늘리고 IMF 부채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을 내놓았던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나라를 살렸다는 자긍심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론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금 가격이 그 이후로 계속 올랐거든요. 1997년 당시 금 1온스 가격은 약 300달러였는데 지금은 2000달러가 넘습니다. 만약 그때 금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했다면 1배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라를 살리자는 명분을 내세우자 국민들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금이 아니라 해외 주식입니다. 비과세 혜택 드릴게요. 국내 증시 살리는데 동참해주세요. 이게 바로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K-밸류업 프로그램과의 연결고리입니다. K-밸류업은 2024년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죠. 같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도 한국 기업은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지배 구조 문제와 배당 정책 부족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기업들에게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린다고 해서 주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즉, 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4년부터 한국 증시에서 계속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증시가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AI 혁명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전통 제조업 중심이고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떠나고 국내 투자자들마저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밸류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을 다시 국내 증시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비과세 유턴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겁니다. 첫째, 해외로 나간 자금을 회수해서 환율을 안정시킨다. 둘째, 그 자금으로 국내 증시를 부양해서 K-밸류업을 성공시킨다. 일석이조의 전략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투자자에게도 이득일까?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리스크가 엄청납니다. 그 첫 번째 리스크가 바로 환차손입니다. 환차손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024년에 1만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 환율이 1,300원이었다면 1,300만 원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은 그대로인데 지금 환율이 1,450원으로 올랐다면 여러분의 1만 달러는 이제 450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주식은 안 올랐지만 환율 덕분에 150만 원의 환차익을 본 겁니다. 그런데 비과세 유턴 정책을 이용해서 이 돈을 국내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주식을 파는 순간 환율이 다시 1,400원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이 벌었던 150만 원의 환차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히려 환차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현재 환율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등 여러 변수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해외 주식을 급하게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건 엄청난 도박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기회 비용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주식을 사야 하는데 과연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2024년 한 해 동안 S&P 500 지수는 약 26%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는 그대로고 엔비디아는 50% 올랐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른 겁니다. 양도세 22%를 아낀 건 좋지만 수익률 50%를 놓쳤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내립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외국인들이 팔면 주가가 떨어지고 사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만 돌아온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날까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이 호구가 되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비과세 유턴 정책을 거부해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정책도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첫 번째, 만약 여러분이 이미 해외 주식에서 큰 수익을 냈고 차익 실익현을 고민 중이었다면 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팔 생각이었다면 22%의 양도세를 아끼는 건 분명 이득입니다. 단, 이때도 환율 타이밍을 잘 봐야 합니다. 환율이 높을 때 팔고 국내 주식은 저점에서 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국내 주식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K-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받을 만한 우량주, 배당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절대 올인하지 마세요. 해외 주식을 전부 팔아서 국내 주식으로 옮기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일부만 활용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30% 정도만 이 정책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환율 리스크도 줄이고 기회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를 위해 정책을 만들지 여러분 개인의 수익을 위해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이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정부의 비과세 유턴 정책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환율 방어와 K-밸류업 성공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의 애국심과 경제적 이익을 자극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환차손, 기회비용,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 이 모든 걸 여러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정책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의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정책이 나에게 정말 이득인가? 환율은, 기회비용은, 국내 증시 전망은 이 모든 걸 따져본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정부는 위기마다 국민의 주머니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건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정부는 환율 안정과 증시 부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부동산 비서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